김현 시인은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광주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전국을 떠돌며 논술학원 강사, 방송작가로 활동했다. 2009년부터 제주에 살기 시작해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2017년 개간 미래시학으로 등단하여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첫 시집 아람 우표 서신을 퍼낸 후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 석사 학위 취득 후 현재 동대학원 박사 과정에 있으며 제주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치거나 사라지거나 혹은 머물고 있는 모든 인연들, 내가 있었던 모든 시간, 그 모든 시간을 빼곡히 채웠던 마음들,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이토록 흔들리는 문장들 위에 그대가 혹 잠시 머문다면 긴 길 위에서 함께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오늘 하루치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어 내일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제주에서. 여행에 관한 책을 제일 앞꼭지로 삼았잖아요. 여행이 그 김현 작가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제 여행 우선 한라일보 칼럼에는 여행기가 거의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거는 왜냐면 칼럼이라는 지면의 특성상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기는 부담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여행 이야기는 이 산문집의 대부분이 다 추가 수록된 부분들이 많고 여행이 삶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여행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과 후로 또 많이 나뉘기도 하고 그 전에는 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고 그 다음은 주로 같이 떠나는 여행이었는데 내가 있던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잠시 낯선 곳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굉장히 가고 싶은 나라는 제가 아무래도 대학원에서 사삼 신문학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주 사상과 굉장히 닮은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은 꼭 한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그 대만 소설이나 오키나와 소설
산문집에도 제가 소설에 나왔던 장소들을 좀 많이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게 책에서 읽는 거와, 그리고 영화에서 봤던 그런 배경들, 그거를 실제 가서 그 장소에서 보는 거하고 또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여행이 점점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이랑 오키나와는 꼭 가고 싶고,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말레이시아도 꼭 다시 가고 싶은. 제주 4.3이라는 역사하고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역시도 대만 228과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닮아 있어요. 4.3은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이념 대립 때문에 4.3은 계속 현재 진영형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4.3은 끝이 나지 않는 미해결 역사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키나와랑 대만이 굉장히 닮았고, 그래서 그 제주, 대만, 오키나 그 섬들의 문학을 공부하면서 또 그곳에 가서 보고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주를 선택하게 된 거는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단 1분도 걸리지 않고 그냥 무작정 제주를 가긴 했는데, 제주에 가서 처음에는 집도 저도 없이 한 2달 정도를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한라산을 오르고 올레길을 모두 걷고 사산 평화공원을 가고, 아, 그 전에도 좀 전국을 많이 떠돌며 살았기 때문에 제주에 가서 산다 하면은 그 배타성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주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하던데 괜찮냐? 라는 것들을 굉장히 물어보는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전국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닌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곳에 스며드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 역시도 제주에 가서 먼저 가장 아픈 곳을 갔고, 가장 그 아픈 역사를 약간 신화처럼 품고 있는 한라산을 갔고, 그 섬의 모든 둘레길을 걸으면서 제 나름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섬에 들어가는 입도하는, 내가 이곳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제주 섬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 같고, 어느 곳에서든 1년 12달 어디에서든 꽃이 피어나는 섬이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도 머릿말에 썼던 것처럼 제 명제가 그리움이라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지금은 예전하고 제가 처음 제주 갔을 때 제가 너무 사랑했으나 지금 볼 수 없는 그 대평포구, 그리고 월정리 해변, 그리고 우도. 그래서 제가 약간 제 명제가 그리움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때의 제주가 가끔씩 그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한 곳을 가장 좋다라고는 글쎄요, 말을 못하겠어요. 다 좋아요, 제주. 한라이브 칼럼을 제가 한두 달 걸러 한 번씩 쓰게 된 건 8년 정도 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중에서 이야깃거리만 갖고 와서 제가,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다 모은 거는 아니고, 이제 상당 부분 지난 여행의 기록들, 제가 따로 썼던 것들, 그리고 새로 쓴 것들, 거기에 보태어진 것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8년의 기록이지만 이거를 글을 쓰고 다듬은 거는 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어서, 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약간 그런 편린들을 이렇게 조금 모아서 거기에 제가 이제 다듬어서 쓴 글이라서, 이거를 딱 어느 기간에 이렇게 딱 썼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같이 헤매고 있다, 누구나. 다 사는 게,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지도 않지만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돌아다보면은 녹록했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자신만의 길을 찾으면서 부더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헤매고 있다라는 그런 안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어이 사랑. 기어이 사랑 그게 폭네프의 연인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쓴 글이었는데 그 영화가 제목과는 달리 굉장히 처절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요. 대학교 때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약간 이 사랑이라는 모든 감정이 뱉어낸 우물 같았거든요. 그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연인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닐까. 다 집착과 고통과 고독과 처절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사랑을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걷는 길의 끝은 은닉이라 믿었던 그 길의 끝은 풍경 좋은 곳에 서 있는 두 개의 등대처럼 딱 그만큼의 거리에서 같으나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높은 외로움. 매일 멀어져도 돌아오고야 마는 그러나 한 곳에서 만날 수 없는 발자국조차 지워지는 무척 시시한 활주. 우선은 그 고백하자면 두 번째 시집이 나왔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시집을 너무 급하게 던져놓고 굉장히 조금 심적으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도 제 글이 가장 못 믿었습니다. 그 못 믿어서 어떻게든 스스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는 읽고 쓰는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시 갔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니 시가 더 멀어지더라고요. 약간 애인 같아져서 더 좋기는 한데 이 애인이 계속 저를 보채고 있는 것 같은 첫 시집이 나오고 그래도 3년이 지나기 전에 두 번째 시집을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조급함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두 번째 시집까지 제가 만족스럽지 않은 시집을 내고 싶지 않았고 그런데 시집을 안 내자니 작가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은 부채의식이 계속 저한테 남아있어서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내가 나를 조금 자책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래도 어떤 것든 우선은 결실을 맺어보자라고 해서 낸 것이 이 산문집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냥 이 책을 받는 순간에 이 제목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길에 있냐고. 저는 다시 또 작가님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은지 한번 묻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예. 글을 업으로 삼고 싶으나 그것이 안 돼요. 열심히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학자와 작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길 위에 있습니다. 둘 다 뚜렷한 결실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갈팡질팡하는 시간은 계속 반복되리라는 것도 예감이 되고 하지만 이제 든든한 같은 이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공부는 재밌게 하고 글은 또 외롭지만 또 재밌게 하고 하도록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 해나가실 건가요? 이 질문 답에 앞서 이 김소영 선생님이신데 제 석사 논문에 제가 김경훈의 사삼시 연구를 했거든요. 그걸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김경훈 선생님의 따님분이십니다. 네, 그 제주에서 30년 동안 사삼 시만을 고집하면서 쓰신 극작도 하시고 이제 그 글도 산문도 쓰시고 사삼 관련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모든 현장에 있으신 시인이셔서 많이 의미를
제 스스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고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제가 그 김경훈의 사삼시 연구를 했는데 그분의 따님이시자 저의 학문 동지이자 선배님이 이 선생님들은 사삼 소설 문학, 사삼 소설 쪽의 문학을 연구하시고 저는 이제 시문학을 하고 같은 분야를 연구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예, 공부하고 글 쓰는 거는 무척 외로운 작업이잖아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주고 협력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푸념을 늘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한 위로가 되는데 이제 두 분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십니다. 자주는 못 보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철없던 고등학교 시절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순수했을 때 친구였는데 이제 살아가는 인생도 이제 서로 바라보고 이제 각자의 이야기를 다 서로 모르는 거 없이 다 아는 친구인데 갑자기 막 석사까지 하고 이러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본받을 점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책을 낸 것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계속 공부 열심히 하면서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모든 신촌을 그 영광의 순간에는 저희 가족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가족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늘 감사함을 가지고 있죠. 이 감사한 마음이 소원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당연해지지 않도록 그거를 다잡는 게 이제 제 몫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축하하고 작가 본인으로서는 쓰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공부하면서 학업하면서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저한테는 좀 선물 같은 시간이고 작품이라 앞으로도 이런 선물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도 책을 지금 읽어봤는데 책 속에 나왔던 뭐 여행지나 뭐 제주나 같이 보낸 시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걸 보고 이 길 위에 작가님 길 위에 내가 함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작가님의 다음 행보에도 제가 함께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김현 시인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너무 훌륭해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예능 계통에서는 빠지지 않았거든요. 피아노도 잘 쳐, 노래도 잘해, 그림도 잘 그려, 말재주도 아주 보통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는 다정한 약속 한번 읽어도 될까요? 다정한 약속. 제주살이 13년 만에 드디어 엄마가 곁으로 와 터를 잡았습니다. 엄마의 이삿짐을 정리하러 공항으로 향하던 날 아버지의 부재와 엄마의 나이듦이 아프게 실감되고 수많은 기억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멀리 혼자 있는 엄마가 가슴 한켠을 내내 시큰거리게 했는데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계실 거라 생각하니 비로소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오랜 사진첩에는 어린 시절에 나와 젊고 아름다웠던 엄마 그리고 지금은 없는 아버지가 멈춰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언니가 제주로 가서 저는 엄청 기쁘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를 요즘 너무 자주 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김현 작가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잠깐 글을 배우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각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어느 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 뿌듯함 그런 게 너무 남다른 것 같아요. 잘 되셨습니다.